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이번에 동생 휴가를 좀 같이 보내줄 겸 해서 베트남 하노이에 오게 되었어요. 촬영 시작부터 끝까지 비가 계속 와가지고 빗소리와 함께하는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팝한 느낌으로 해보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메이크업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출발합니다. 출발! 빵! 여러분 여기는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빗소리가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오전 일정을 하고 일정이랄 것도 없어요. 밥 먹고 왔어요. 스킨케어 맥 소프트닝 로션. 이 진짜 촉촉해요. 저는 솜이 지금 없거든요. 근데 솜으로 하면은 완전 촉촉. 이런 토너가 몇 개 있어요. 건조하신 분들은 이런 토너를 써주셔야 돼요. 피질 조절되는 거 그런 거 말고 전 좁쌀 있으신 분들도 이런 촉촉한 토너를 권해요. 이게 먹어지는 게 다르거든요. 비오템 토너도 이런 거고 이런 수분감이 엄청 많은 토너가 있어요. 토너를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 캡처일스 토너가 아니고 세럼. 이거는 제가 계속 써보니까 좀 제 얼굴에 무겁긴 해요. 조금 내리고 싶다. 무거워. 아이씨 이거 카메라 왜 이렇게 무거워. 뭔가 좀 편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쓰면 뭐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건조함을 잡아주는 게 엄청나요. 그래서 막 좁쌀이 나시는 분들은 굳이 비싼 돈 주면서 구매하기엔 좀 아까운 것 같고, 좁쌀하고 거리 멀고 속건조 엄청 심해서 좀 좋은 거 한번 써볼까 싶다면 캡처일스 세럼 자고세 토너래.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건조함 정말 잘 잡아줘요. 아무래도 건조함 잡으려면 유분기가 들어가야 되나봐요. 크림은 홀리카 구세라 슈퍼 세라마이드 크림. 홀리카가 색조 맛집이긴 한데 기초 진짜 잘해요. 여기가 원래 옛날 엠프란이 있죠.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개발, 생산하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가격 대비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홀리카가 워낙에 색조 이미지가 강해서 기초 맛집인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격 대비 홀리카 제품들 진짜 괜찮아요. 물론 또 막 엄청 저가가 아닌기도 해요. 근데 구세라 라인들이 아주 좋아요. 미스트부터 제가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게도 좀 거칠거칠해. 이게 팩을 좀 안 해주면 금방 피부가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크림까지 했으니까 머리를 살짝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은 두나의 라이트웨이트 선스크린. 약간 흔들어서 써줘야 되는데 디어 클리어스 다 써가지고, 그리고 이게 좀 사이즈가 작아서 얘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제가 챙긴 건 아니고요. 실버라인 챙긴 건데 이건 좀 굉장히 실키예요. 그래서 써보니까 약간 유분기가 더 올라오는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베이스로 처리를 살짝 해줘야 돼요. 아니면 매트한 파운데이션하고 써주거나. 저 젤레이를 뜯어버려가지고 엄지가 이렇게 됐어요. 뜯는 거 재밌지 않아요? 손톱은 다 상하지만. 베이스를 이거 에스티로더를 바를까 하다가 두나 선크림이 좀 유분기가 있어가지고 얘까지 바르진 않고 오랜만에 포어 패션을. 제가 이거 한동안 안 썼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썼는데 역시 여름나라에선 달라요. 좁쌀이 왜 이렇게 많이 났지? 저 세럼이 무겁긴 한가 봐요. 저는 좀 저런 것들은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좀 맞게 써줘요. 수분감이 너무 부족해도 또 막 이렇게 나거든요. 한 2, 3일에 한 번 썼을 때 딱 좋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몰아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발라줬더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 같은 피부가 좀 그런 게 수분이 너무 없어도 뭐가 나고 건조함 잡겠다고 유분 채워주면 유분 때문에 뭐가 나고 중간 찾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해 주시더라고요. 한율의 커버 파운데이션 리뉴얼된 거. 베트남은 원래 오토바이 소리가 엄청 들어간답니다. 화면 중간중간에 나더라도 베트남이구나.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뻐졌다. 이렇게 한율 커버 파운데이션 21C 색상이고요. 위로 당겨서 열면 이렇게 브러쉬는 꾸색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파데 리뷰를 파리녀에서 주로 하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룸메이트에서 파데 리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새로운 파데를 쓰는 게 룸메이트 코너의 심심한 영상이었던 후춧가루 살짝 뿌려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옛날에 한율은 너무 많이 발랐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몽글몽글하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다가 몽글거리나 보다 하고 안 썼는데 양 조절의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이 뽀송함 보이세요? 왕뽀송 장난 아니야.
이런 것들은요 진짜 잘 써줘야 돼. 좋죠. 이런 거 뽀송뽀송해서 이제는 다른 나라 제품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제품력은 좋은데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그 사용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얇게 샥샥 깔아주는 방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어머 나 이거 진짜 좁쌀 무슨 일이야. 어떡하면 좋아. 트러블 많은 턱도 이런 데 진짜 조금씩 벌려야 돼요. 아주 가볍고 보송 퍼슬 그런 느낌? 물론 퍼슬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퍼슬 말고 퍼슬. 볼 쪽도 아주 얇게 브러쉬에 이런 넓은 면적을 쓰는 게 아니라 커팅된 거의 2mm, 3mm로만 터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짧게 끊어 쳐주고 양을 조금 다시 묻혀서 이렇게 살짝 하다가 자국이 나면 살짝 쳐주고 바깥쪽에는 뭐 실수로 양이 좀 많이 묻었다고 해도 이렇게 무너질 때 지저분해지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 조금 안심하시고 리뉴얼되기 전하고 비교를 좀 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때보다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더 질퍽하니 좀 찰흙 같은 이미지가 저한테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공기한 느낌이 많아요. 그 시절만 해도 커버하면 진짜 완벽하게 묵직하게 빡 커버되는 게 되게 인기가 많지 않았나요? 그 특징 때문에 커버 파운데이션이 또 인기를 얻기도 했었고 보시다시피 제 코가 좀 지저분하죠? 피지가 막 올라왔는데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코는 특히 더 톡톡톡 끊어치는 느낌으로 프라이머를 발라놨으면 이 정도 치는 걸로는 프라이머가 속에 있던 게 뭐 벗겨져 나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포어 패셔널 때문에 원래 파데의 질감보다 조금 더 매끈한 느낌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깨끗하네요. 근데 1차적으로 올릴 때는 일단 모공을 100% 채운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차근차근. 이렇게 1차로 쌓아주고 작은 브러쉬로 조금 더 리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바쁜 아침에는 이런 거는 좀 커버력이 떨어지더라도 깨끗하게 발리게 하기 위해서 뭐 물 먹인 퍼프를 쓴다든지 브러쉬로 좀 큼직큼직하게 터치를 빡빡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볼게요. 와, 또 비 온다. 몰랐는데 지금 하노이가 장마철이래요. 코 옆에도. 근데 얼굴에 일단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면은 화면에서는 되게 깨끗해 보이게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실제로는 막 거울로 자세히 보면은 있는 애들을 완전 없는 것처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불가능이죠. 어떤 각도에서는 좀 덜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쪽 같은데 제가 좀 얇게 해놔가지고 엄청 고커버처럼 안 보이는 부분만 살짝 칠을 더 해주고 두 번째 할 때는 너무 세게 하면은 얘는 벗겨지겠어요. 너무 이렇게 공기감이 많은 제품이라서 이런 내가 좀 하고 싶다 이런 거 이제 컨실러로 해주거나 파데로 좀 올려주거나인데 살짝 끊어쳐주고 계속 브러싱을 하면 들뜨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스펀지로 살짝만 눌러줍니다. 또 너무 누르면은 너무 파우더리해질 수 있으니까 이 퍼프로 저 원래 진짜 모공 고민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모공 하면서 저도 제 모공이 너무 보이고 또 모공도 많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꾸 모공에 집착하게 돼요. 근데 모공은 집착하면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손을 딱 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 속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한두 개 제 모공이 보일 수 있겠지만 저 정도야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가 달라는 뜻은 아닌데 현실은 그렇다 이런 의미. 저도 이걸 하나를 미친듯이 다 막는다고 뭐가 막 더 왕깨끗해 보이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현실적으로 딱 볼게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딱 그래야 나중에 깨끗하고. 특히 트러블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 더 덩어리로 막 덕덕 올리면 진짜 두꺼워지거든요. 그거 무너질 때 너무 더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잡티들은 요 에스쁘아의 팟 컨실러. 정식 명칭은 테이핑 컨실러 커버업. 베이지 색상이고요. 와, 하늘에 구멍 났네. 이런 거. 물이 안 맞나? 뭐지? 좀 매끈해졌죠? 그리고 눈두덩이 섀도우 좀 잘 발리라고 이쪽은 좀 커버를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입가. 다크는 이니스프리의 세먼 베이지. 얘를 손등에 슉 달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엄청 파란 데다가 경계를 맞춰서 이렇게 채워줘요. 화홍 브러쉬가 진짜 짱이에요. 하노이 얘기를 제가 안 했네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실버라인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부부와 처남과 이렇게 셋이 놀러를 뭐 다들 많이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흔치 않은 조합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게 가능한 거 어릴 때부터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저랑 실버라인 관계보다 제 동생과 실버라인의 관계가 훨씬 더 친했으니까 그래서 셋이 다니는 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한율 파데를 살짝 묻혀서 경계 부분에 살짝만 바를게요. 얘가 너무 보슬보슬한 애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르면 혹시 뜨거나 주름에 끼일까봐. 실버라인하고 제 동생은 제가 없어도 둘이 되게 잘 놀아가지고 저는 뭐 워낙에 여행지에서 그냥 숙소에 앉아갖고 편집하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하고 있는 동안 둘이서 놀고 저는 그거 노는 거 구경하면서 편집하고 셋이서 해외 나온 건 처음이에요. 여행 취향은 그렇게 잘 맞진 않아요. 제 동생하고 저는 완전 집순이, 집돌이. 실버라인은 완전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함. 다른 사람에 비하면 실버라인도 뭐 그렇게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 동생하고 제가 워낙에 집순이, 집돌이다 보니까. 근데 일단 얘기하면서 바를 정샘물의 프로레스틴 핀시 파우더. 이번에 새로 나온 파우더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곱더라고요. 사실 파우더 하면은 뭐 메이크업 포에버라든지 여러 해외 브랜드의 고운 파우더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국내 파우더는 뭐 라네즈 좀 되게 입자 곱고 그런 걸로 기억은 하는데 뭐 딱히 막 빡 떠오르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 미간을 좀 더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아무튼 근데 이번에 정샘물 파우더가 나오면서 국내 파우더도 해외 브랜드 못지않게 엄청 곱다 이런 인식이 저는 딱 생겼어요. 진짜 고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정샘물 브랜드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뭔가 좀 애매한? 잘 모르겠는 그런 브랜드일 수 있는데 한번 파우더 고운 게 되게 사고 싶은데 백화점 브랜드는 너무 비싼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입자가 좀 큰 것 같이 느껴졌다 하신다면은 그 중간에 있는 정샘물 뷰티가 딱 맞아요. 딱. 제품력은 진짜 좋아요. 토너도 엄청 촉촉하고 크림도 되게 좋고 세럼도 좋고 또 밝으면 얘를 뿅! 제품이 진짜 좋은데 소문이 덜 나는 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셔를 제가 크림을 갖고 왔나 한번 봤어요. 크림이면은 파우더를 하면은 혹시 좀 뭉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너무 컨실러가 도드라지나? 매끈매끈하네요. 파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좀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이 파운데이션의 장점을 엄청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파우더를 하다 보니까 좀 잘못 바르게 되면은 뭐 주름에 더 많이 끼인다든지 몽글몽글 뭉치는 거는 제가 얇게 발라서 이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특유의 파우더리한 파데가 가진 단점들을 다 드러낼 수도 있는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 하면서 눈썹 크림을 살까요? 눈썹보다 여기 안쪽에 색상을 좀 먹여두고 해볼게요. 디올의 999번 루즈 디올 잉크 립 라이너. 너무 많이 하진 말고 이전 버전 한율보다 전 이게 더 좋아요. 그 두꺼운 그 느낌이 사라져서 훨씬 좋으네요. 옛날에 한율 커버 파데 그 제형은 전 이제 좀 유행이 지났다 생각해요. 그래서 한율만 계속 쓰시던 분들 그냥 지금 이 한율로 가셔도 크게 불만은 없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저의 생각. 되게 빨간데 자연스럽게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 있는 척. 눈썹을 밀어가지고 되게 별로 없죠. 브로우는 바비브라운의 브로우고요. 색상은 새들. 살짝 붉긴 붉어요. 근데 제가 클리오를 갖고 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안 보여가지고 얘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 난답니다. 붉은 느낌이 오늘 살짝 오렌지? 핑크로 갈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 느낌하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기 베트남 와보니까 제가 여기 여행지로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흔적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여기 삼성 공장도 있다 보니 삼성도 되게 많이 눈에 띄고 정확하게는 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손을 댔는지 세세하긴 모르지만 뭔가 모르는 그 베트남과 한국이 살짝 섞인 느낌이 저는 하노이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뭐 사람들의 친절도가 높다기보다는 좀 샤이한 느낌이 저는 느껴졌어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살짝 이렇게 샤이한 느낌으로 영어를 하시면서 주문을 받으신다든지 백화점 같은 데는 여느 관광지와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 일반 식당 같은 데서는 좀 그런 모습을 전 느꼈고 무엇보다 물가가 너무 싸요. 커피 한 잔에 2,000원이니까 너무 싸지 않나요? 음식도 엄청 많이 먹어도 비싼 데서 먹어도 셋이서 5, 6만 원? 택시비도 한 20분 타고 갔는데 5,000원? 택시비도 싸고. 근데 백화점에 있는 화장품들은 가격을 보니까 제가 얼핏 본 게 메이크업 포에버의 립 제품이었는데 35,000원 돈 하더라고요. 글로벌 제품 자체가 가격이 되게 싸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식비랑 교통비가 진짜 저렴해요. 숙박도
엄청 저렴해요. 저 여기 방 3개짜리에다가 화장실이 방 2개에 다 들어있고 공동 화장실 하나 있고 이런 식인데 에어비앤비인데 하루에 거의 10만 원 초반대? 처음에는 그냥 셋이서 호텔방을 하나 같이 쓸까 하다가 그냥 에어비앤비를 실버라인이 해볼까 해서 했는데 너무너무 만족해요. 여기 에어비앤비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괜찮아가지고. 약간 일자인데 좀 진하게. 이게 또 여행지에서는 눈썹이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짙어야 사진에서도 좀 세련된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훨씬 또렷하지 않나요? 눈썹을 그리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 프라이머를 이 쌍꺼풀 라인에 유분기 있는 것만 살짝 잡아주는 느낌으로 여기 파데 안 벗겨지게 터치해줄게요. 살짝 색조가 고민이거든요. 제가 이게 좀 크롭이에요. 그래서 배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형광이라고 여기도 형광을 하니까 되게 느낌이 촌스럽더라고요. 좀 형광인데 오히려 여긴 따뜻한 핑크나 오렌지로 가야 예쁠 것 같은데 제가 블러셔 팔레트를 3C를 2개를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일단 좀 이런 인디 핑크 이쪽 계열은 탈락인 것 같고 누디한 것도 살짝 탈락이고 제가 섀도우를 어뮤즈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캠핑클럽에 옥주현 씨가 이거를 한번 쓰는 거 봤거든요? 어뮤즈 제품 이거인 것 같았는데 모양이 딱 이랬어요. 대충 나왔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팔레트 색 구성이 이런 거랑 아니면 릴리바이레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핑크로 가야 쓸 게 많긴 한데 이 정도 색깔을 일단 깔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3C 프로 멀티 블러시 컬러 팔레트 퓨어 플레이 거기에서 요거 블러셔는 자신감입니다. 저는 약간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바를게요. 특히 야외에서는 좀 많이 해도 괜찮아요. 이 색깔 괜찮은 것 같아요. 블러셔라는 게 또 내 얼굴에 올려보면 색이 다르게 올라와가지고 이래서 그 색조를 어떤 화면에서 봐도 내 얼굴에 올리면 다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손등, 팔 또 다 다르고 좋아. 근데 립이 여기에 맞는 걸 제가 갖고 왔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챙겨오긴 했는데 점점 짙게 외곽은 굴려서 블렌딩 섀도우를 일단은 이 릴리바이레드에서 무드치트 킵 핑크 스위치 이 중에 얘로 먼저 이 음영 같은 걸 좀 잡아볼게요. 그래서 색감을 좀 천천히 내가 넣고 싶은 걸 넣는 걸로 거울은 어뮤즈에만 있으니까 어뮤즈를 쓰고 이렇게 애매할 때는 애매한 색깔로 눈두덩이도 맞춰주는 그런 느낌? 약간 파데가 저는 여기 발려야 안 뭉쳐요. 안 그러면 진짜 더럽게 뭉치더라고요. 사람마다 손 쓰는 게 달라가지고 내 스킬에 맞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안 칠하고 이렇게 외곽에 잡아주고 그리고 이런 밝은 핑크, 오렌지 이런 거 쓸수록 외곽에 블렌딩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지 여기에 진짜 경계진 거는 약간 고급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외곽에 좀 이렇게 잘 흐물흐물 잘 모르게 사실 이렇게 하고 거울을 보면 느낌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너무 빡빡 바르게 되면은 이 외곽에 블렌딩을 해주는데 실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언더에도 의미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발색이어도 이렇게 하고 나서 정면을 딱 보면 다르지 않나요? 한쪽, 안 한쪽. 왼쪽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살짝 쓸어줘요. 이런 손짓들이 모여서 좀 눈매가 깊고 밝은 색을 써도 자연스럽게 휙 밝아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요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어뮤즈 팔레트에 이게 딱 있네요. 어뮤즈 블라썸 팔레트예요. 색상 이름은 데이지. 이제 가운데에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흰기가 되게 많게 발색이 돼서 색감이 딱 올라오지는 않네요. 제 욕심인가요? 색감이 딱 올라오나요? 좀 올라오네. 근데 예상보다 흰기가 너무 많아요. 좀 딥한 느낌이 살짝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네. 그냥 분홍이가 되었다. 일단은 여기에서 핑크를 더 바르면 너무 좀 느낌이 그럴 것 같고 이 좀 진한 피치 블러썸 색상을 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더에 해줄게요. 이 또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 색상을 눈 위쪽에다가 다 바르면은 느낌이 또 이렇게 빠빠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좋아. 이 언더에 내가 원하는 색감을 표현을 하면은 윗상도 속상도 잘 보이는 위치라서 훨씬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음영 줄만한 색이 없다. 좀 깊게. 아쉽네요. 약간 웨지 같은 색상이 없어요. 일단은 에스쁘아의 제가 좋아하는 브론즈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에
이번에 스테이 다크 색상이고요. 얘로 일단 되는 대로 점막을 먼저 채울게요. 어머, 굳었니? 어머, 굳었어. 어머, 안 되겠다. 아, 점막만 채웠는데도 느낌이 다르긴 한데. 아, 또르르 엄청 떨어져. 안녕, 이거 오랜만에 갖고 왔더니 안 되겠네. 그러면 베네피트의 이걸로 그냥 강하게 아이라인을 확 그려버릴게요. 이거는 색감은 형광 티셔츠하고 좀 동떨어지게 따뜻하게 갔는데 그 형광 티셔츠에 쨍한 느낌을 아이라이너로 좀 매치를 해줄게요. 통일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라인이 살짝 올라가게, 이런 라인. 눈 앞머리는 제가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놓을게요. 저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그냥 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 속눈썹 떨어져 있는데 일단은 그려놓고.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묽어졌어. 흔들어줘야 돼. 멀리서 보면 어때요? 또렷하구만요. 자연스럽게 앞에는 싹 사라지게 번지니까 깔끔해요. 좋아. 이렇게 하고 뷰러로 좀 잘 찝어줄게요. 제가 속눈썹을 챙겨는 왔는데 그냥 이 깔끔한 라이너가 살아있게 속눈썹 너무 앙품부한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뷰러를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기술이 부족한가 봐요. 다시 이렇게 살짝 채워줘요. 깨끗. 좋아. 저는 막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되면 희열이 있어요. 이거 빨리 떼고 싶죠? 기다려보세요. 자자자, 떨어집니다. 슉! 그리고 여기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까만 것들도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슉! 어머, 이게 딱 전문적으로 잘 떨어져야 이게 딱 좋아. 됐어. 아이고, 귀를 잡지 마. 볼을 잡아. 그렇지. 여기도 슉! 그리고 딱 스크류 브러쉬로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파데도 벗겨지지 않는답니다. 눈 앞머리에도 좀 슉슉슉.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스크류 브러쉬를 저렴한 데서 그냥 아무 데서나라도 하나를 꼭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주 만능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펄을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무슨 색 펄을 할까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어뮤즈를 해볼까요? 어뮤즈. 얘 한번 믿어볼까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괜찮네. 잘한 것 같아. 얘 좋다. 깔끔하게. 여기 이제 마스카라 해줄 거예요. 이게 붓펜으로 그렸을 때 엄청 아이 메이크업이 깔끔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근데 지금 언더가 좀 너무 아쉽잖아요. 이 쉬머하게 릴리바이레드로 좀 너무 연하다. 이미 바르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바르고. 제가 원한 그 음영 느낌이 안 나네요. 발색이 보기보다 다르다. 이거는 눈두덩이에 쓰기에도 좀 너무 붉어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얘로 가볼게요. 본의 아니게 섞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뿔그리 이런 느낌? 근데 아쉬워. 이 고동색 생각보다 그렇게 딱 어둡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이 느낌, 맞아, 이 느낌 원했어요. 살짝 약간 싹 이렇게 된 느낌. 그래서 속눈썹을 많이 안 붙여도 눈 아래 넣어버렸어. 약간 강한 느낌이 있게 눈 언더에 살짝 해주고, 그다음에 맥의 이 펜슬로 NC15 NW20 이렇게 써있고요. 크로마 그래픽 펜슬, 크레용 멀티 유저스. 이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 번만 싹 할게요. 무서워요? 기다려봐봐. 일단은 계속 해볼게요. 너무 그 이상한 눈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마스카라는 맥의 Extended Play Firm Me Up Lash. 영어 좀 쓰지 말자. 제가 이런 어플리케이터를 좋아합니다. 아까보다 애가 많이 밝아진 것 같은데? 전 또 이걸 너무 빗어가면서 터치를 하면 아무리 볼륨업이 잘 되는 애라고 하더라도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느낌 있게. 속눈썹 안 해도 되겠나요? 맨날 속눈썹 했던 것 같은데. 언더도 가운데 슉. 이 마스카라 좋네. 이제 이 고정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로 따로 이렇게 뭐 블렌딩 안 해줘도 되겠죠?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리고 쉐딩을 좀 해줘야 돼요. 쉐딩하고 이제 립을 볼게요. 제가 이태리에서 완전 성공한 키코. 요거 여기 엄청 더러워졌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퓨.
피가 안 그치네. 이게 스콜이 아닌가 봐요. 어떡하지? 오늘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호안기엠 호수를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를 까줘야 돼요. 얼굴 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턱선 살아나죠? 자, 무턱 주문! 무턱이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빠 딸인 거 인증됐고요. 이렇게 하면 딱. 나 이상하다. 살이 되게 쪘는데 뷰티 영상만 촬영을 하면 슬슬 애가 윤곽이 드러나요. 붓기가 빠지나? 말을 많이 해서. 분명히 아까 되게 부은 모습이었는데. 저는 여기 올라오면 오히려 좀 더 시커매 보이고 별로니까 하지 말도록 하고요. 이쪽만 차라리 해줄게요. 이렇게 머리카락하고 같이. 이렇게. 차라리 이런 느낌이 낫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주세요. 괜찮아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뭐 헤어라인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컨실러 2개가 되게 거슬리네. 너무 여기에 하기엔 좀 밝았나 봐요. 그리고 여기 눈 앞에도 음영을 조금 잡고 코도 살짝 세워볼게요. 코를 좀 세우면은 저는 되게 빡세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아직 용기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를 색감을 좀 강하게 줘서 원래 섀도우 했던 의도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살짝 세워주고 코가 너무 하얗잖아요. 이제 남은 걸로 떨려. 아니야. 콕 찍어서. 안 부담스럽죠? 좋아. 진짜 살살 해야 돼요. 진짜 코가 원래 뼈도 살짝 휘어있기도 하고 피부가 되게 거칠어요. 어때요? 티 많이 나요?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너무 후지게 티날까봐. 쉐딩을 반대하는 빵빵이 소리. 그죠? 하이라이터 있어요. 잠깐만요. 이번에 투페이스드가 한국에 런칭을 하면서 이거 다이아몬드 하이라이터. 이게 빔이 엄청 세더라고요.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한번 잘 해볼게요. 이게 일단 빔이 대박. 어떡해. 쉐딩이 궁뎅이에 묻었어요. 괜찮아요. 이 빔이 여러분 놀라는 거 아니야? 푸른 빔이에요. 그래서 재 뿌리는 거 아니겠지? 똥파리 같아. 약간 재. 어떡해. 여러분 너무 티나요? 어떡해.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해도 이게 짝은 맞춰야지. 어떡해요. 너무 푸르다. 망했다. 괜찮아요. 그래도 코에도 해야지. 야야야야야. 코에 딱 파란 거 느껴지죠? 이래요. 투페이스트에서는 핑크 빔을 사는 걸로. 하지만 계속한다. 우리 턱에도 남은 걸로. 빔이 살짝 티가 나게. 코 커졌어. 좋아. 자, 여러분 중요한 립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워글라스 4개 이거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아워글라스가 굉장히 골드해가지고 조금 엄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왠지 우리 엄마 선물을 해줘야 할 것 같은. 근데 발색력도 좋고 제품력은 진짜 좋잖아요. 이렇게 열면 저 좀 모르고 연 거 티났죠? 아는 사람은 딱 이렇게 잡고 딱 이렇게 열 텐데. 이런 색깔하고 이런 말린 장미. 진짜 아워글라스가 색깔 잘 뽑거든요. 이런 딥한 거. 오늘 쓸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워낙에 옷을 팝하게 입어가지고 없어. 아쉬운 대로 손등에 발색이나 해볼까요? 이게 JG. 이거 되게 묽구나. 이거 눌렸어요. 헐. A88 살짝. A98 되게 부드럽게 잘 발라지죠? KH 아워글라스의 계절은 아무래도 가을이겠어요. 저는 오늘 쓸 게 없답니다. 탈락! 그냥 아까 그거 디올의 999나 쫙 발라버릴까요? 이거 진해도 예쁘겠죠? 디올의 이거 갈까요? 이 999가 완전 잉크라서 촉촉함은 1도 없지만 색깔이 진짜 예뻐요. 여기도 너무 짙은가? 옷하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느낌을 좀 촉촉하게 해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연결될 것 같거든요? 그냥 제가 립글로즈를 바를까 하다가 워터 틴트 609번 얘가 진짜 데일리 꿀템이에요. 완전 딥톤 아니신 이상 봄 웜, 봄 쿨은 없구나. 여쿨, 봄 라이트 다 괜찮아요. 좀 피부톤 약간 밝은 편이다 하면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코랄. 얘가 착색력이 있기는 한데 완전 진짜 짱 오래가는 스타일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디얼을 먹여주고 헐 났네요. 위에는 너무 많이 하리데 아이가? 이런 느낌? 괜찮네요. 빠빠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됐고요. 머리를 제가 좀 일자로 깨끗하게 펴올게요. 얘를 열을 안 대면은 제가 원래 머릿결 자체가 이래요. 이러면 이제 매직을 해주면은 깨끗해지는데 열펌을 하거나. 근데 제가 탈색을 해놓은 머리라서 머리 다 녹아버릴까봐 그냥 매직이나 열펌 이런 거 안 하고 있거든요. 머리 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좀 느낌이 깔끔한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막 푸르는 것보다 그냥 반묶음으로 막 뽕도 많이 안 띄우고 살짝 쫙 붓는 느낌으로 가르마도 제가 원래 타던 가르마에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레골라스 같나요? 눈 앞머리에 펄도 안 하고 깔끔하게. 요 입술하고 좀 잘 어울리게 제가 좋아하는 요 하트 귀걸이도 했고요. 아 요거는 제가 그 어디서 산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딘가 영상에서 말을 하긴 했거든요. 아 그걸 저도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저의 옷이요. 이런 크롭탑입니다. 놀라셨나요? 이걸 많이 올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뱃살이 저도 살이 굉장히 많이 쪘습니다만 뱃살이 이제 여기서부터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기를 딱 끊어주면은 여기 살짝만 보이면 오히려 굉장히 살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전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넓게. 요거는 그 집 앞에 보세? 요거는 에이세컨즈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의 하노이 패션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